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렇게 충격적인 증언을 꺼내기 직전 어제 법정 상황은 이랬습니다.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러고 또 먹다가 안주 떨어지면 저 냉장고 가서 뭐 뒤져다가 더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런 기억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게 네. 김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김치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맛있어서 김치를 한 번인가 더 가져왔던 기억이 있고 네. 그 김치도 내가 한남동 고기-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예. 여러분도 온다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 개엄 2달 전의 기억, 그러니까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 관저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설명한 겁니다. 폭탄주에 한남동 고깃집 김치, 계란말이까지 등장하자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은 새로운 증언을 꺼낸 건데요. 그분의 그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주 마시고 뭐 그런 이야기 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이 배치되는 증언을 과거의 그 사례로 미루어 보면 곽종근 장군의 증언이 거의 대부분이 진실에 부합했다. 윤한 갈등에 윤석열 대통령 여당 지지율 동반 최저치. 당시 정부와 여당의 상황이 담긴 기사 제목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뭐 한남동 고깃집 김치 이렇게 뭐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도 나왔지만 사실 한꺼풀 들춰보면 웃으면서 볼 수 없는 섬뜩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서 나온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의 작심 증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예, 그때 국군의 술-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몇 사람 못 온다 해가지고 주거공간 식당으로들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8시 넘어서 오신 건데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총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 증언, 발언 시점이 작년 10월 1일,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한남동 관저의 주거 공간에서 군 수뇌부와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님, 꽤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구체적이고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겠나? 뭐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음주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말을 툭툭 해서는 안 될 얘기, 뭐 해도 될 얘기를 구별하지 않고 극단적인 발언을 그냥 툭툭 내던지는 평소의 스타일대로 저도 저 얘기를 들으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지금 내란 재판에서 나온 증언입니다만 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어디보다도 김건희 특검에서 유의해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당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수사 결과 나온 게 거의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당시 당대표를 왜 정말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워했겠느냐.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작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이른바 공천 개입이 제대로 본인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극한 감정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의 어떤 재판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지금 수사 중인 작년 4월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국민의힘 공천 관련한 관여 예. 이 부분에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증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이런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6개월만 거슬러 가면 4월 총선이니까 그렇군요. 이재용 의원님 어제 곽종근 사령관 이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 많이 마신 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술을 안 마신 날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동안 그때 들었던 얘기는 뭐 흉흉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만에 하나 그냥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상컨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 한잔 하시고 안주거리 삼아 이런 보통의 평소의 스타일대로 뭐 세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첫째는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군인이고 상사를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의 발언이 아무리 취중 진담이라 해도 아니면 농담이라 해도 취중 농담이라 해도 아마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12월 3일 계엄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느꼈던 거는 그때 했던 얘기가 농담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런 거를 준비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진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지금 뭐 약간 재판장인지 아니면 카페에서 서로 뭐 얘기를 나누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상황은 절대 가볍지 않다. 예.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부적절함을 떠나서 과연 저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을 저렇게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우리 술 많이 먹지 않았냐라면서 그러니까 이 저간에는 술 취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기억을 정확하게 하겠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아까 한 2, 3초 정도 뭔가 좀 작심한 듯한 잠깐의 정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예.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보면 곳곳에서 끼어들어서 직접 신문을 했거든요. 예. 이게 좀 자충수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떤 발언을 할지를 예상하진 못했겠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서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이런 발언이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이야기죠. 저는 그 당시에 뭐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두 사람 다 증언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해당 발언에 누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 것인지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듣는 국민이나 뭐 직위원 재판부나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뭐 저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당정 갈등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주변 인사들에 둘러싸인 그 인사 전횡 뭐 이런 이야기들과 관련한 불편한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중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류의 발언을 했다면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예. 이 발언이 정말 사실이 아니었기를 바라지만 뭐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대단히 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네. 자충수가 됐다고 보세요? 윤 전 대통령 직접 신문? 그 곽종근 사령관이 몇 초간 머뭇거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술 마시고 이런 시국이니 비상대권이니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욱해서 내가 이 말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계엄은 할 상황이 돼서 계엄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16번씩이나 불출석했다가 곽종근 사령관 증인으로 나올 때 본인이 굳이 나와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본인이 직접 신문하고 결과적으로 얻은 게 지금 이거 한 방 크게 맞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경고형 계엄이니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이니 이런 거 다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셈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날 우리가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 행간에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했겠냐. 그리고 너 술 취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헌법재판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왔을 때 예. 그때 대통령 전화 받고 할 즈음에 술 마시지 않았냐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물어봤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거 명확하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그 발언의 일환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나 지금 어제 그 법정에서의 윤석열 피고인이나 지금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본인이 자충수를 둔 것이고 곽종근 사령관의 이 답변 이후에는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갔잖아요. 예. 그게 더 이상 건드려서는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구나라고 앗뜨거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볼게요. 발언도 발언인데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인정하는 것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가 다 끝나고 일부 군 장성들을 용산 관저의 주거 공간으로 불러서 식당으로 와서요. 공식 만찬이 아니라 비공개로 이렇게 자리를 가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양측이 모두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셨다고 윤 전 대통령은 말을 하고 있고요. 김영남 의원님, 네. 군 수뇌부와 이런 비공식 모임 그리고 20잔 어제 곽 전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이 정도 폭탄주가 돌았다고 하고요. 이 술자리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이어진 술자리 같은데요. 뭐 국군의 날 그 군인 입장에서는 국군을 기리는 날이니까 기분 좋은 날일 수도 있고 표현대로 생일날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날 모여서 그렇게 폭탄주 20잔 넘게 마셔서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면 만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인데 예. 문제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사람들이 국군 통수권자와 대한민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특전사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등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는 한 명도 없어서는 그리고 항상 연락선상에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핵심 그룹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국군 통수권자가 술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돌려서 그냥 만취하게 만들어요? 정신 나간 거죠. 아니 그럴 때 그 비상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사람도 그거를 또 각 군을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군의 핵심 역량을 지휘하는 사령관들이 다 술에 취해서 뻗어 있으면 사실은 대한민국 방어는 그냥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애시당초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일조를 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저 정도로 엉망일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예, 한 20명이면 별이 한 5, 60개는 달려 있는 상황일 텐데 정강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리 자체. 글쎄 모임 자체의 적절성 여부는 아마도 비상계엄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을 잘 운영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면 미담으로 기억될 만한 자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고 국군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것도 관저에 본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자신이 계란말이 해주고 이랬다면 정말로 이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잘 국정 운영하고 지금처럼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치렀다면 이런 그 덕장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이 결국에는 12월 3일로 이어졌던 불법 계엄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해야 하고 반성해야 할 때지 그때 당시에 누가 옳았나 뭐 당신이 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면구한 일이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임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곽 전 사령관의 이 일종의 폭탄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1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도 신빙성을 흔드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란 특검팀은 기소 후에 이미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뭐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어제 그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서 결론을 낼 것인가가 관건인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뭐 증거나 이런 거 확보가 돼가지고 이를테면 질서 유지를 예. 위한 것이란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것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또 곽 사령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증거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다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재판부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가 예. 그런 걸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군 통수권자 전 그리고 지금 장군이 서로 앉아가지고 그날의 진실 공방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그날 안주를 제가 냉장고에서 더 꺼내온 건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그날이 국군의 날인데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미리 그 군 뭐 간부 일정 부분 간부급 이상을 뭐 공식적으로 만찬에 초청을 한다거나 그래서 격려하고 축하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일종의 번개 모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대로 돌아가서 장병들 격려해야 될 사람들은 돌아가고 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폭탄주 돌리면서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 수치심을 모르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는가? 아마 재판부에서 이런 그 진술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거니까 특검보 이야기대로 추가적으로 조사는 필요 없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상 참작이 되겠죠. 예. 실제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갔겠구나.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 나중에 양형에도 상당 부분 참고가 될 만한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물론 이제 일반 이런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지만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근거로 활용했는데 이재용 의원님 누구의 말을 들을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신빙성 없다, 술 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술이 안 취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그 곽 사령관의 말이 누가 봐도 좀 신뢰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저 말을 뒤집어 엎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면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그 면담도 요청하고 몇 가지 요구 사항도 그 직접 전달을 하면서 예.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고 서로 간의 기류가 매우 안 좋다. 이 딱 그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예. 딱 그 시점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감정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술을 먹고 더 술술 쉽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 증언 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실, 근거 이런 거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안 그래도 없는 신뢰가 더더욱 더 추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어제 그 충격 증언의 당사자가 됐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선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요. 특별감찰관을 이번에는 임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죠. 네, 지난해 10월 1일 직후 상황을 되짚어보면 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그냥 언론 보도만 찾아봐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요. 한 전 대표와는 갈등이 한창이었습니다. 정강재 의원도 그때 당내에 계셨죠? 저는 예. 뭐 상당히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충정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언들에 대해서 정말 데려와서 총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문제였나? 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을 시킬 때나 비대위원장을 시킬 때 자신이 그렇게 소개를 했었던 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다라고 뭐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정치가 매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실제로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증언에 대해서 더 이제 이른바 왜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이제 어제 곽종근 사령관의 그 발언을 좀 범으로 보면 뭐 반국가 세력 척결이나 뭐 민주당의 이른바 폭거 이런 게 아니라 김건희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보호 때문 아니었나? 한동훈 당시 대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정리해야 됩니다. 계속 고언을 했다고 하니 김은혜 의원님 이런 일종의 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인식은 반김건희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거의 국가와 동일시한다면 그런 인식도 가능할 것이고 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전혀 이해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본인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배우자가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에 씌였는지 아니면 본인도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어떤 동지의식, 뭐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그 내부적으로는 동지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극도의 반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어쨌든 본인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실, 뭐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내지는 뭐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계몽령이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뭐 하는 얘기고 그 배후에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지는 본인의 배우자의 뜻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뭐 그게 인사가 됐던 어떤 국가적인 산업에 개입을 하는 거가 됐던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아니면 정치인 외에 뭐 언론계를 다 포함해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1순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어제 이 증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끼리 왕왕하는 농담이다. 김중희 의원님. 이 인증 패널 아닙니까? 소위 예, 미디어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근데 아무리 이제 같은 편이라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끼리라도 이런 얘기 합니까? 저는 친구끼리라도 이런 끔찍한 농담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로부터 2달 후에 바로 이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로 이어지는 이 마당에 2달 전에 이런 지금 더군다나 정치인 잡아오라고 한 사람 명단 중에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정황상 그런 말은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라고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옹호하고 방어한답시고 이거를 친구끼리 농담 왕왕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인증을 받았는지 국민들은 다 비인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일 뿐더러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거의 영혼의 단짝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민심을 그렇게 몰랐나요? 10월 1일 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성도 없고 엊그제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 안 붙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예. 큰 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본인의 어떤 망상과 미몽 속에 빠져 있고 당 대변인은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를 또 감싸고 그러니 국민들이 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분노하고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재용 의원님, 당은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간에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당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도 읽혔는데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냥 황당해하지 않을까요? 황당해한다. 좀 너무했다 해도 예.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뭐 함께 한때 활동했던 동료 대변인으로서 명백한 실언이었다는 점을 이준호 대변인이 뭐 본인의 뭐 SNS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데려오면 그것도 절대 권력자가 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인식 아무리 이게 생방송 중에 나온 실언성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평소에 보였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이것이 지나치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에게 사과라는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인데 그런 용기를 내서 본인의 말이 생방송 중에 나온 실언이었고 본인의 의도가 좀 달랐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준다면 당에도 또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10월 1일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이제 사실이라면 최소 2달 전부터는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준비한 거는 2달보다 더 앞선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술을 좀 마시면 내가 비상대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본인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신 때나 5공화국의 헌법 교과서에는 가끔 등장하는 단어였습니다만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헌법 교과서에서 사라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인식은 대통령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박탈하는 일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마음 먹은 거는 뭐 10월 1일 국군의 행사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준비한 거는 훨씬 그 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과 각 전 사령관은 이 계엄 당일 군 출동 장소에 대해서도 부딪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사령관의 말을 자꾸 끊으려 하자 지기현 판사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12월 3일 날 예. 계엄 선포 후에 국회하고 선관위 두 군데만 갔죠. 나머지는 다 갔습니다. 아니 거기는 중간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중간에 스톱했잖아요. 출발하고 스톱했거나 근처에 갔다가 안 들어가고 스톱했잖아요. 민주당사가 예. 중간에 가다가 01시 09분에 상황 종료가 돼버린 바람에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안 간 겁니다. 아니 장관이 국회나 선관위 이외의 곳은 가지 말라고 별도 지시 안 했습니까? 그런 짓이 안 했습니다. 확보를 하라 그랬으면 들어가서 선관위나 국회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입구를 막는 겁니다. 근처에 대기하거나 대기가 맞는 말이지 그게 지금 선관위나 국회를 하듯이 그 거점을 확보한 겁니까? 그거 확보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해당 아니 지휘관들이 장관이 그 네 피고인 군데는 일단- 취소하라고 안 했어요? 피고인 말씀하실 때 일단 답변은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셨으면 끝까지 답변을 듣고 예, 이 검사가 조사실에서 취조하는 듯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 후에 국회하고 선관위 두 군데만 갔죠라고 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다 갔어요라고 하면서 민주당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취조 중에, 그러니까 질문 중에 민주당사를 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되돌아와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지금 저 신문하듯이 저렇게 윽박지르듯이 하는 태도는 또 무엇이며 그리고 민주당사를 가서 뭘 하라고 지시를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영현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어질 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곽종근 사령관 이야기처럼 만약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당사까지도 지금 다 접수되고 침탈 당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막아놓고 뭘 하려고 했던 것인가. 우리는 정말 그 뒤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렇게 신문한다 치고 이렇게 다 질문하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본인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고 곽종근 사령관은 오히려 시간까지 지금 01시 09분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해제 의결 다음이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법정 증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